6년. 안녕하세요. 24시 클럽 기업 탐방 오늘 후토크 시간인데요. 우리 손 팀장님이랑 최근에 갔다 온, 최근이 아니에요, 좀 됐어요 사실은. 많이 됐죠. 네. 우리가 기업 탐방 그 내용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내용이 많은데 너무 바빠가지고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도 참 바빠가지고 자주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사막 콘덴서라는 기업을 갔다 왔어요. 네. 사막 콘덴서는 MLCC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죠. 네. MLCC는 뭔가요? MLCC는 이제 다양한 뭐 전기, 전자, 가전, 전장 뭐 이런 이제 가전 제품에 사용이 되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해가지고 네.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PCB 라인을 깔고 그 PCB 사이에 이걸 쫙 깔아가지고 잘 흐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모바일로 따지게 되면 스마트폰에 한 1000여 개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10,000개 이상 들어가고 있고, 좀 고용량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만 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막 콘덴서의 매출 구조에서 MLCC랑 또 나머지 것들은 매출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MLCC가 이제 5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DCLC라고 해서 이제 친환경차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친환경차에 특화되어 있는 거. 그게 한 5% 정도. 네. 그리고 필름 콘덴서가 10% 정도고요. 나머지는 기타 뭐 디스플레이 가전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쪽에 30% 정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MLCC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네. 이제 화면에 보시는 요런 게 이제 MLCC잖아요. 산업 이런 게 박혀 있는 거잖아요. 네. 총 매출에서 자동차 쪽이랑 가전을 분류해서 계산해 보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매출 비중이 형성되어 있나요? MLCC 중에 매출 비중이 55%인데 그 중에서 가전이 한 30%, 그리고 전장이 30%, 그리고 산업용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장과 이렇게 네. 자동차 쪽을 합치면 네. 한 지금 비중으로 봤을 때는 한 20% 남짓 되는 것 같아요. 전장에 30%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55%의 비중이잖아요. 아, MLCC가 55%의 비중에서 30%를 전장 쪽에서 차지하고 DCLC가 5% 정도 차지하니까 네네. 그걸 합치면 약 한 20% 정도 총 매출에서. 네, 그렇죠. 네네.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자동차 쪽은 또 나중에 여쭤보고 네. 가전 쪽부터 한번 분류해 보자고요. 가전 쪽 주 고객사는 어디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전 쪽은 아무래도 이제 동사가 이제 LG 쪽 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기 거 많이 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LG 쪽과 그리고 뭐 다양한 뭐 SK 하이닉스나 보쉬 같은 쪽에 보쉬하면 자동차 업체잖아요. 근데 이제 전동기구나 뭐 산업용 발전 뭐 이런 쪽도 여기가 드릴. 네, 그렇죠. 이런 포함이 되고 여기에도 있어서. 당연히 MLCC에 깔리게 네. 되어 있군요. 그리고 전장 쪽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사가 또 어디예요? 전자 쪽은 이제 LG전자 쪽 주로 네. 많이 하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델파이 뭐 MEC 뭐 이런 회사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가전 쪽이랑 전장 쪽은 다 LG 쪽으로 나가네요. 그렇죠. 이제 비중이 LG 쪽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LG 그룹 쪽으로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이네요. 네. 그럼 LG전자가 지금 전기차다, 뭐 LG화학을 통해 가지고 네. 그리고 LG전자는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무섭게 지금 치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최대 수혜 기업으로 사막콘덴서를 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MLCC에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서 네. MLCC가 좀 많이 판매가 돼야 좀 더 많이 이렇게 퍼포먼스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동사 아시다시피 업력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60년. 정도 됐고 네. 그리고 거기 이제 회장님이 네. 아시다시피 100세가 넘으세요. 그래서 출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출근하시고 네. 뭐 이거는 뭐 좀 재미난 이야기지만 네. 100세 넘으셔서 이 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되고 이제 그 면허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이 가입이 안 됐대요. 보험 가면 안 되죠. 무슨 운전이세요?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좀 여담이니까. 네. 네. 좀 그래. 튼튼하고 회사를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 나와서 근데 여기서 출근하셔서. 이거 그거 중요한 얘기 아니야. 아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이 사람아. 아니 좀 너무 재미없어서. 재미없더라도 정보를 줘야 되니까. 네.
MLCC 하면 일본의 무라타가 아, 그렇죠. 제일 유명하고 다이유덴 네. 그리고 삼성전기. 네. 하마 콘덴서는 시장 규모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대만 업체들도 좀 많이 난립되어 있고. 네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기업탐만 갔다 와서. 우리는 삼성전기와 같은 무라타와 같은 이런 쪽만 생각했는데 네. 이쪽은 자기네끼리 파이를 나눠먹고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파이예요, 완전히. 네. 그렇죠. 그럼 삼성전기와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 삼성전기랑 사마콘덴서니까 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크기 차이죠. 크기 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삼성전기가 중소형 쪽에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모바일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동사는 중대형 쪽에 많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나 그렇죠. 가전 쪽으로 많이 네. 들어가게끔 되어 있군요, 네. 구조가. 그래서 이 완전히 시장 자체도 틀리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장 쪽이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어쩌면 삼성전기보다 전장 시대, 뭐 자율주행 시대의 최대 수주로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대만 쪽이나 뭐 이런 쪽도 일본 쪽도 중소형 쪽이 많다. 근데 네. 상대적으로 중대형 쪽이고 예, 예. 또 근데 MLCC가 또 용량에 따라서 하이와 로우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고용량과 저용량. 네. 동사는 그러니까. 고용량 쪽인가요? 고용량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용량 쪽이 아니라 고용량 쪽이에요. 네. 그렇게 고용량 알고 쪽. 있다고요. 네, 알고. 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당신 지금 청문회야 지금. 고용량 쪽이고, 네.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기차 시대보다는 자율주행 시대 때 중대형 고용량 MLCC 수는 더 많을 것이다. 네. 왜 그렇대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전장 부품이 더 많이 포함이 되잖아요. 네. 뭐 자율주행을 하는 게 아시다시피 뭐 기존에 뭐 전장 관련된 부품이라고 하면 뭐 구동 네. 그리고 뭐 앞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 뭐 이런 쪽이지만 자율주행이 포함이 되면 이제 혼자서 그리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 칩을 또 연결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MLCC가 연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의 수지로 떠오를 수 있겠네요. DCLC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친환경 차량 쪽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 있던데요. 네, 친환경 차량 쪽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은 이제 사막 콘덴서가 매출 구조가 크지 않습니다. 한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가 한 25년까지 동사가 한 4배 정도 커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동사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 올해 230억을 투자를 했는데 네. 이쪽에서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 DCLC 쪽에 대한 그 투자가 올해 이 230억 내년까지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키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까지 4배 이상 생산 캐파를 증가하겠다. 이런 목표인데 뭐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작아요. 아직까지는 크지 않죠. 근데 돈 된다 싶으면 더 투자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이 회사의 특징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공시 이렇게 두들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너무 잘 알지. 무라타가 1등이잖아요. 네, 그렇죠. 무라타는 일본 기업이고 네. 일본 기업들의 특성이 장인정신 따지면서 요만큼 지친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기 입장에서 1등인 무라타가 저렇게 나가? 많이 늘리지 않아. 치킨 게임 절대 안 만들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점진적으로 같이 MLC 조금씩 증가시키는데 사모콘에서도 형들이 저러면 같이 조금씩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죠, 갑자기 쇼티지 발생해. 2017년 꼴 또 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그때 MLCC 부족해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였잖아요. 그거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230억 정도 투자해서 제가 아까 얘기를 못 드렸는데 DCLC 쪽 관련된 부분이 7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MLCC 관련돼서 한 150억 정도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투자가 다 조금씩 하나요 계속. 이 투자가 다 완료가 되면 약 매출 규모로서는 한 300억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미비합니다. 미비해요. 그래도 뭐 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근데 저는 동사가 이제 이번에 실적이 3분기까지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실적을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신차를 못 만들게 되니까 MLCC 쪽 매출이 확 줄어들 거다. 네. 이거 차량에 지금 AVN 이런 거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이거 이제 신차에는 많이 달려야 되는데 그쪽으로 납품이 안 되니까 걱정했는데 실적이 계속 좋아요. 그만큼 은근히 신차가 판매량이 있긴 있나 봐요.
그래도 뭐 신차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G90 나왔잖아요. 네. 근데 G90이 벌써 12,000대가 선 주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G90. 네, G90. 난 또 G90인 줄 알았네. 아, G90. G90. 현대차의 G90. 네. 그 현대 모비스가 또 주 고객사기 때문에 그쪽으로 네, 당연히 납품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고. 12,000대 선주문 뭐 시작이겠죠 뭐. 그렇게 비싼 차를 1억 6천 뭐 이렇던데.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장 모멘텀이 슈퍼 배터리 캡, 네, 슈퍼 배터리. 비대칭 구조 슈퍼 캐퍼시터라는 게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2차 전지가 용량이 크고 수명에 이제 한계가 있는 반면에 네. 주비하고 있는 슈퍼 캐파시터는 용량이 작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기술이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보조 전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콘덴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비나텍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비나텍은 이제 중소형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 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킥보드도 동사는 많이 들어가요 비나텍가. 정말 중소형이니까. 네. 네. 이게 동사- 뭐, 이거 좀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본인이 좀 어렵게 얘기했어. 2차 전지만 가지고는 못 가요. 그렇죠. 에너지가 만약에 다 달았어. 그럼 에너지를 보충해 가지고 이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자동차가 쓰면 안 되니까 그때 들어가는 캐퍼시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조 배터리 보조 같은 배터리식으로. 어떤 이게 2차 전지의 완전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보조 대안은 분명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그렇죠. 뭐 지금 킥보드 쪽에는 비나텍과 같은 뭐 이런 기업들 많이 가고 자동차 쪽은 아무래도 대형 쪽을 이제 동사가 만드니까 네. 자동차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고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태양광, 뭐 네. 도로 가로등, 뭐 킥보드 등에 뭐 적용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확대를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2차 전지만큼 그렇게 기술에 대한 역량이 높기 때문에 일단 예. 이 차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5G 시대 후대주로 떠오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MLCC가 5G 통신 시장에 또 많이 쓰인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장비나 이런 쪽 네. 그쪽으로도 산업용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ESS 쪽도 연결될 것 같고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네. 뭐 이래저래 좀 계속해서 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래서 플란트 발전소용 이제 네. 필름 카패시터도 동사가 많이 이제 그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건설 플랜트 사업이 좀 침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뭐 한국전력이나 GS건설 그리고 SK건설, 현대중공업 등 통해서 수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고업 송배전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마트 그리드나 ESS로 네. 연결되면 뭐 삼성전기랑 두루저 양보하는 구조기 때문에 국내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뭐 종목에 대한 한 줄평 할 만한 얘기 있어요? 뭐 근데 이게 누가 전기차 시대는 누가 이제 소재 쪽이 가장 크게 퍼포먼스가 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자율주행으로 다가가면 결국에는 뭐가 됐든 MLCC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자율주행의 소재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영- 지금까지 3만 군데서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또 IT 쪽 한번 분석해서 올까요? 아니면 화장품? 우리 화장품 갔다 온 것도 많은데. 그렇죠. 화장품 저희 우리가 몰라가지고 화장품을 자꾸 가게 돼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자꾸 알고 싶은 욕구 때문에 가게 되는데. 그리고 또 제가 뭐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릴 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갔다 온 회사 중에 파인디지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회사가 역시나 반도체 쪽 관련된 재료가 부족한 부분이라 미리 재고 자산을 완전 땡겨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충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선점했다. 그래서 동사도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재고 쪽 관련된 부분이 조금 뭐 높아진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막콘텐츠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기업 탐방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